사구체 여과율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간과하기 쉬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아티닌도 잘 모르는데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잘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구체 여과율이 나쁘면 투석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상당히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투석을 하게 되면 여행 가는 것도 불편해지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3-4시간씩을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 설명을 잘 들어본 분들은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무엇인지는 잘 아셨을 겁니다. 오늘은 사구체 여과율이 임상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사구체 여과율은 대체 왜 중요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신장 기능이고 따라서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신부전의 정도, 즉 기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성 신부전의 상태를 분석할까요? 맨 먼저 알아볼 것은 정상 신장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 신장 기능 수치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한 것이 사람의 사구체 여과율은 태어나서부터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자연적으로 청년기를 지나게 되면 사람은 1년에 0.7에서 1 정도 사구체 여과율이 하강하게 됩니다. 일단은 사구체 여과율이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를 120 정도로 놓고 봅니다. 이 사구체 여과율이 60 밑으로 떨어질 때 신부전이 있다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100점 맞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에서 20점 정도 보너스 점수를 얻어서 120점을 맞으면 아주 잘한 것이죠. 그리고 60점 미만은 시험을 굉장히 잘못 본 겁니다. 여기에도 사구체 여과율과 비슷한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생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통상 60 미만의 사구체 여과율이 3개월 이상 계속 나올 경우에는 만성적인 신장 질환이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만성적인 신장 질환이 곧 만성 신부전이라는 말이죠. 또한 알부민료가 기준치 이상 3개월 이상 나올 때도 신장 손상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렇듯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다면은 만성신부전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만성신부전의 기수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은 총 5개의 기수로 나눕니다. 1기에서부터 5기까지인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진단을 받을 때는 3기 정도부터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5기에 이르게 되면 투석에 이르게 되는 기수가 됩니다. 1기는 사구체 여과율 기준으로 120에서 90까지고요. 2기는 90 미만에서 60까지. 3기는 60 미만에서 30까지가 되고요. 4기는 30 미만에서 15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5기는 15 미만입니다. 사구체 여과율로 이 기수를 정하는데요. 동시에 단백뇨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또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신부전의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성 신부전 진단 기준에는 단백뇨와 사구체 여과율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 단백뇨는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알부민뇨가 됩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의 분류에 있어서 이 알부민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사구체 여과율이 신부전 기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면 곧바로 단백뇨가 없어도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